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는 석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아픈 손가락이죠. P&H 테크라는 중소형 주식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P&H 테크 주식이 굉장히 주가가 또 안 좋은데요. 이건 같은 OLED 산업군에 있는 덕산 네오록스와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OLED 관련 산업의 센티미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인데요. 각설하고 P&H 테크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P&H 테크는 지금 덕산 네오록스와 비슷하게 발광층과 CPL 같은 이런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회사가 네오룩스라면 LG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하는 회사를 P&H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년도 실적은 매출 35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8억, 그리고 EPS가 지금 820원 정도 됐었고요. 23년도는 여기서 또 매출이 증가해서 402억, 그리고 영업이익 65억, 그 다음에 EPS가 지금 605억 정도 됐습니다. 그 24년도에는 실적 쇼크가 있었는데요. 24년도에 기존에 납품하고 있던 재료셋에서 탈락이 돼가지고 실적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30억 정도, 그리고 EPS는 340원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25년도 지금 예측으로는 아무런 컨센서스가 없어서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요.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뭐 어떤 제품에 이제 제로셋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24년도 실적이 락 바텀으로 생각을 해서 24년도 실적인 EPS 340원이 최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회사의 매수 포인트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LG 디스플레이의 발광층 제로셋에서 박탈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재입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P&H 테크와 두폰이라는 미국의 두폰이라는 소재 회사와 이제 같이 협약으로 개발한 소재가 있는데요. 그 소재가 이제 장수명 블루호스트와 레드 프레임 이 두 가지가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이 되었었는데 24년부터는 LG 화학으로 지금 다 대체가 돼가지고 요 두 가지의 매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매출 감소가 되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22년도쯤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장에 캐파를 증설을 했습니다. 한 4배 정도 증설이 됐는데요. OLED 전방 산업이 OLED 수요가 늘 거라고 생각을 해서 OLED 8.6세대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쯤에 이루어지니까 소재사들도 늘어나는 캐파에 같이 발맞추기 위해서 공장을 증축을 했는데요. 그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지고요. 근데 이게 역효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지금 매출이 생각보다 캐파가 증가했는데 이제 매출이 못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이 한 80%, 90% 수준에서 지금 한 30% 수준으로, 20, 30% 수준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러면 이제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죠. 영업 레버리지가 되게 안 좋게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고정비나 이런 거는 똑같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V양 장수명 블루호스트가 이제 좀 매출이 늘어날 걸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음, 여러 TV가 지금 OLED가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 이제 그 이유가 OLED 소재 자체가 그 소재, OLED 소재를 패널에 증착시키는데 굉장한 소비가 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RGB 중에 이제 수명이 이 블루가 굉장히 수명이 낮습니다. 금방 버닝이라고 그러죠. 꺼멓게 타버리게 돼서 내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호스트를 어떻게 더 장수명 그리고 내구성이 좋게 만드느냐가 지금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좀 두각을 나타냈던 게 두폰하고 이제 P&H 테크였습니다. 근데 이제 TV가 그만큼 이제 TV가 많이 팔리게 되면 이게 단가가 높기 때문에 TV가 많이 팔리게 되면 어, 그 P&H 테크도 매출도 자연스럽게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OLED TV가 아직은 그렇게까지 전환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OLED TV를 가는 것보다는 이제 인치수가 더 키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소비자가 지금 트렌드가 화질보다는 인치수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미 있는 그린호스트와 이제 저굴절 CPL을 발주시키는 건데요. 아직은 이제 기대감일 뿐입니다. 이게 그린호스트는 기존에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지만 수량이 너무 적고요. 그 다음에 저굴절 CPL도 동일하게 이제 양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연구용으로 쓰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고글절 CPL이라는 걸 만드는데요. 고글절 CPL이 쉽게 얘기하자면 그냥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RGB라는 이런 소재의 발광층에 그냥 발광층을 보호하기 위한 어, 그냥 그런 소재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고글절 CPL, 제가 아는 바로는 잘못 드릴 수도 있는데, 고글절 CPL을 사용하게 되면 저굴절 CPL과 같이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고굴절 CPL을 잘 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굴절 CPL로 같이 이제 발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금 창업자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이제 현서영 님이 지금 7,000원 초반 부근에서 한 2억 원 정도의 주식 매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날짜로 3월 뭐 22일 날짜 기준으로 한 6,4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라면 현수영 대표이사가 지금 손해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랑 한 여기서부터 한 7,000원 초반까지는 그래도 이 회사가 이 정도면 락바텀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그 회사의 정보가 빠른 천서용 대표이사도 이제 7천원 부근에서 한 2억 원 정도, 적지 않은 금액인데 2억 원 정도 매수를 한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글절 CPL인데요. 고글절 CPL은 전체 매출의 한 40% 차지하고 있는 핵심 부품입니다. P&H 테크에. 이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는 이제 블루호스트와 레드 프레임이 지금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거의 실적을 가지고 오는 놈이 이제 고글절 CPL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고글절 CPL 쪽에서는 이제 다른 서플라이어로 대체되는 확률이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330억에 영업이익 25억 정도 24년도에 보여준 요 정도 수준은 적어도 밑으로 깔고 가지 않을까. 여기에 제가 기대하는 뭐 재료셋에 뭐 다시 발광층을 발광층을 납품하다든지, 아니면 타 제품, 뭐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뭐 TV가 될 수도 있고 뭐 패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로셋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LG 같은 계열사인 LG 화학을 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 재입성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좀 왕왕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없는 거겠죠. LG 디스플레이 발광층 제로셋에 다시 또 탈락을 해서 25년도 실적도 사실 크게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이럴 확률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기존 CPL 고굴절 CPL이든 뭐 제로셋이든 다 이제 CR 걱정이 크거든요. CR이라는 게 코스트 리덕션으로 이제 매년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매출을 100%으로 잡으면 뭐 5%씩 너네 원가 절감을 해. 그래서 그 가격으로 우린 납품 받겠어. 이렇게 하거든요. 이쪽 그 디스플레이 쪽은. 그래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발광층 제로셋에서 다시 탈락을 하는 상황에서 고굴절 CPL에 CR까지 또 맞아버리면 매출이 물론 이게 락 바텀이라고는 생각을 하나 여기서 조금 더 줄어들 위험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OLED 수요가 감소하는 건데요. IT용 OLED 중에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애플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애플이 근데 생각보다 AI 최근에 이슈가 너무 많죠. 뭐 애플 인텔리전스가 24년도에 한다고 했다가 25년도로 지연이 된 부분,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막 트럼프 관세 정책에 약간 피해자처럼 찍혀가지고 이제 몇몇의 빅테크, 애플을 대표로 몇몇의 빅테크들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독점 이슈 맞아버리면 이거 벌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애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가 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건데요. 똑같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반감에 의해서 이제 중국 애들이 이제 더 이상 애플을 안 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애플하고 나이키가 이제 타겟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측면이 좀 OLED, IT OLED 수요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전환사채 물량이 한 9만 주 정도 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주당 7,000원을 환산했을 때 한 6억 원 정도 되고요. 전환가는 17,000원이라서 사실 얘네들도 다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6,000원인데 이거 전환을 할 리가 없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뭐 기다리던지 27년까지인가 이렇게 이게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기다리던지 아니면 주가를 올리던지 아니면 뭐 전환해가지고 손절을 하고 나가던지. 근데 전환해서 손절해서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기다리던지 아니면 걔네들이 무슨 옵션을 걸어놨는지까지는 제가 제대로 안 봤는데, 옵션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모한테 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사모에서 뭐 걔네 입장에서 콜옵션이나 뭐 이런 게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제대로 안 봤고, 어쨌든 금액이 크지 않아 가지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한 9만 주 정도 남아 있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최대 주주가 지금 24년도 12월 30일 말일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현서영 대표이사가 한 30% 정도 갖고 있고, 이제 국민연금공단하고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꽤 많은 수량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24년도 실적 쇼크 나면서 그 손절매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매가 나가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5% 미만 그
보유가 돼서 더 이상 지분 공시는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평당가가 한 10,000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알고 있고, 이미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주주는 이렇고요. 어, 연말에 그 국민연금공단이 꽤 많이 매집을 해가지고 지분율을 8% 수준까지 올렸었는데, 최근에 25년도 들어가지고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어, 거의 지금 2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지금 지분율은 한 60만 주 정도 갖고 있고, 한 6% 수준 지분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투자 신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서 3월 들어서 한 가격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때가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부근, 요 정도 라인에 있던 가격대였는데,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제 생각에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한 펀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지만, 이제 올해는 이제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덕산 네오록스도 같이 엄청나게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OLED 섹터 자체를 지금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OLED 섹터 전체를. 지금 P&H 테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섹터 자체의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리면 22년도에 한창 성장주로 각광을 받았을 때는 거의 PER을 40배 정도 봤던 고밸류 회사였습니다. 근데 원래는 성장하는 소재 산업이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봤는데, 이제 이 회사는 워낙 고성장을 했고, 이제 OLED 산업이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그런 내러티브까지 붙으면서 이제 PER이 순간적으로 한 40배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22년도 최고 주가는 한 235,000원 부근이고요. 23년도는 25,000원 부근입니다. 근데 24년도 들어가지고 실적이 꺾이는 게 확인되는 순간 25,000원에서 6,000원까지 4분의 1 토막이 수직 낙하했고요. 지금 수준에서 350원 정도의 EPS로 감안했을 때 6,000원 수준이면 한 17배 정도의 지금 밸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성장을 못 보여주고 그렇다면 이거 17배도 사실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웬만한 좋은 회사들도, 성장하고 있는 좋은 회사들도 한 12배에서 15배 받는데, 제조업 기준으로. 물론 얘네들이 이제 IP로 보호받고 있는 OLED 소재 회사이지만, 만약에 제로셋에 다시 입성을 못하고 계속 실적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17배를 정당화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드시 뭐 1, 2년 내로 제로셋에 다시 입성을 해야 되고요. 뭐 삼성 디스플레이 측에 지금 뭐 퀄 테스트나 이런 거를 지금 약간 시험용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확인한 바가 아니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24년도 들어서 수직 낙하 6,000원 초반까지 지금 수직 낙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계속 여기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이제 와리가리를 하고 있는데, 지지선은 6,000원 정도, 지지선 17배 EPS를 350원을 봤을 때 17배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항선은 8,500원 수준, 24배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뭐 지금 저항선 부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전략은 지금 6,000원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여기에서 일부 계좌를 새로 파서 일부 다시 편입을 할 거고요. 그 편입을 해서 다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저항선의 부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 수익 보는 부분 플러스 이제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물량 일부를 덜어내서 그 손해 보는 정도는 없도록 이렇게 맞추면서 비중은 점점 줄여갈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뭐 LG 디스플레이 발광층 재료셋에 재입성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저는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뭐 코스피나 코스닥에 지금 투심이 돌아와 가지고, 아니면 OLED 산업에 그냥 다시 약간 투심이 들어와 센티미터가 조금 좋아져 가지고 이게 그냥 8,500원까지 이제 올라갔다, 수급에 의해서 일반적인 그냥 일반 수급에 의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치를 하면서 비중을 점점 줄여가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올해 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6,000원 요 수준까지 다시 올 것 같고, 딱 사실 기업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내러티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상태에서 내러티브가 붙지, 이런 OLED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내러티브도 강한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